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어제 나왔었던 코인 업계의 중요한 뉴스 하나를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어젯밤 하루 만에 서클이 무려 17.5%나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의 큰 뉴스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어젯밤 10시 반 무렵이었습니다. 블룸버그에서 비자, 마스터, 블랙락 등등 무려 149개 기업, 엄청나게 큰 기업들이 동맹을 맺어서 스테이블 코인을 공동으로 출시하겠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일명 OUSD, 오픈 US 달러 해서 OUSD거든요. 요거 출시하니까 서클이 큰 타격을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좀 안 좋은 뉴스였죠. 근데 보통 이런 하락 속보에는 블룸버그가 또 자주 등장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아마도 이것 때문에 블룸버그 단말기가 속보를 전해주지만 1년에 구독료가 무려 4천만 원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게 불티나게 팔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사실 이렇게 구체적인 전망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런 거 하겠다. 근데 알고 보니까 CEO도 임시 CEO고요. 여기 보시면 구체적인 운영 구조도 모르고 출시 일정도 그냥 대충 연말이다. 뭐 공개가 안 된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충격이 있었죠. 그 이유를 하나만 꼽아보자면 이 149개나 되는 힘 좀 쓰는 기업들이 관련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리고 밑에서 보시면 삼성전자, 두나무 등등 국내 기업도 있다고 하는데요. 혹은 뒤에서 제가 따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요약을 해보자면 전 세계에서 방귀 좀 낀다는 149개사의 형님들이 너희만 버냐? 서클 테더? 나도 좀 나눠 먹자. 왜냐면 서클과 테더가 준비금이라는 명목 하에 미국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이제 들고 있고 그 이자 수익이 엄청나다. 거의 땅 짓고 헤엄치기 수준인데 그거를 나눠 먹자. 새로운 경쟁자들이 나타나니까 서클 주가가 아마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여기에 대해서 서클 CEO든 테더 CEO든 한마디씩을 했습니다. 서클의 제레미 알레어 CEO는요, X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분야의 지속적인 혁신과 경쟁을 환영한다. 굉장히 쿨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오히려 파이가 커지면 커져서 나에게도 뭐 이익이 될 수 있어.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고요. 테더의 CEO도 OUSD를 환영한다. 게임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했군 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마도 테더도 상장사였다면 주가가 꽤나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웃고는 있지만 웃는 게 아닌 듯 약간 씁쓸한 웃음을 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클의 상장 이후에 차트를 한번 오랜만에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은 작년 6월이었죠. 이게 상장하자마자 이렇게 급등이 나와서 한때 막 300불 가까이 299불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암호화폐 쪽이 안 좋은 상황을 겪으면서 이제 오른쪽 아래 동그라미가 있죠. 17.5%가 얼마나 많이 떨어진 건가 알아봤더니요. 역대 2위의 하락폭입니다. 2위고 뭐 3위는 이제 마이너스 한 6% 정도?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저 멀리 있어요. 근데 1위가 그럼 언제였는가? 올해 3월 24일이었습니다. 마이너스 20%가 좀 넘어갔었는데요. 이때도 서클 관련 그러니까 클래리티 법안에서 이자 수익을 빼버리겠다, 안 주겠다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서클이 야, 그럼 이자 수익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때도 한 20% 넘게 떨어졌었는데 지금도 그와 비슷한 느낌으로 이 수익 구조가 망가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흐름이 나오면서 많이 떨어졌고요. 어제가 거래량도 평소 대비 3배에서 4배나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뒤에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계획이 정해진 것도 없는데 그냥 대략 연말쯤에 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떨어졌을까? 일단 아까 그 149개 기업들 면모를 살펴보면요. 거의 어벤져스급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49개를 제가 다 가져올 수는 없고요. 일단 미국 기업만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그러니까 해외의 뭐 스탠다드 차터드나 큰 기업들도 많이 있지만 미국만 살펴보면 일단 결제 기업이 너무 많아요. 비자, 마스터, 아멕스, 뭐 디스커버 등등등에서 정말 결제한다는 기업들은 다 모여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기업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로 지금도 쓰고 있을 거고요.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미래구나. 이거를 아마 냄새를 잘 맡았겠죠. 그리고 은행들도 BNI라든지 US뱅크, 그리고 뒤에 보시면 크로스 리버 뱅크라고 엑스머니 플랫폼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랑 협업을 하고 있는 그 은행도 등장을 하네요.
그리고 빅테크도 구글, 뭐 IBM, 도어대시 뭐 등등이 있는데 아마도 추가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판이 점점 커지고 있죠. 핀테크도 웨스트 유니언이나 머니그램도 눈에 보이고요. 블랙락, 아이스는 이제 뉴욕 증권 거래소의 모회사, 굉장히 큰 기업들입니다. 이런 곳들이 함께 하자라고 하니까 조금 파급 효과가 크지 않았을까. 코인 기업들도 중요하겠죠. 어떤 코인이 참여를 했느냐. 아직 어떤 유통망, 그러니까 블록체인 망을 쓸지는 결정된 게 없지만 그래도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좀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채택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코인 기업 거래소부터 보면요. 다른 기업들은 다 이해가 돼요. 바이비트, OKX, 제미니 뭐 많이 있는데 코인베이스가 들어갑니다. 이게 왜 좀 의외냐면 사실 코인베이스는 서클과 한편이죠. 수익 구조의 50%를 나눠 먹는 구조인데 서클의 반대편 결성, 동맹에도 지금 떡하니 이름을 내밀고 있다. 그러니까 코인베이스의 적의 입장에서 본다면 좀 얄미운 기업이고요. 코인베이스 투자자의 입장으로 본다면 여기는 꽤나 영리한 기업이다. 여기에도 들어가고 저기에도 들어가니까 서클의 반대편에 들어가서 서클의 수익이 혹시라도 떨어질 수도 있는 거를 상쇄할 수 있는 또 다른 보험 카드를 들어놨다. 코인베이스가 얄미운 기업이다. 영리한 기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갑 기업들도 쭉 정말 많이 있고요. 제일 중요한 블록체인은 솔라나 망, 폴리곤 망, 스텔라, 앱토스, 리플, 플라즈마, 템포. 일단 이런 기업들이 들어가면서 아마 확률적으로 이 고속도로가 채택될 확률이 조금 높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디파이, 인프라 쪽을 보시면 뒤에 에이브 또는 아베 그리고 몰포 그리고 이더파이 등등이 아마 채택이 되지 않을까. 크립토 카드 결제 뭐 문페이 등등도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기업이 12개 정도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들 입장에서도 안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크립토가 미래의 먹거리,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에 쓰일 거는 자명한 사실일 거고, 그리고 그 많은 국채 예치금 이자를 서클 테더가 다 먹고 있었는데, 그거를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나눠준다고 하니까 안 들어가면 손해 아닐까요? 내 서비스를 쓰면 쓸수록 이자도 나눠준다는데 안 들어갈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인터넷 은행들은 K뱅크, 카카오뱅크, 카드사는 국민, 우리, 하나, BC, 농협, 현대, 삼성, 신한, 두나무, 하나, 삼성전자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이 중에서 밑줄을 쳐놓은 기업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곳일까요? 밑줄을 친 곳들은 바로 두나무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한국의 최고봉이 지금 업비트 두나무잖아요. 근데 참고로 카카오 이쪽은 사실 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뭐 사정이 안 좋았든지 어쨌든지 해서 지분을 최근 들어서 거의 다 팔아버려서 두나무 지분이 거의 없습니다. 뭐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금융 지주 많이 들고 있고 하나금융도 많이 들고 있고요. 삼성도 최근에 삼성증권, SDS, 뭐 카드 해가지고 아마 두나무 지분을 4% 정도 산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두나무는 뭐 본인들이고 하나 쪽도 굉장히 많이 샀었죠. 그래서 이런 약간 플랫폼, 크립토의 미래를 보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안 들어갈 이유가 없겠다라고 하면서 출사표를 던졌다. 카드사가 이렇게 많다는 거는요, 이 카드사들은 정말 스테이블 코인을 쓰겠구나, 결제에 쓰겠구나, 아마 뭐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들이 강력한 이유를 하나 꼽아보자면 오픈 USD를 많이 쓸수록 돈을 많이 벌 수 있대. 이거 우리들에게 나눠준대. 원래 가만히 있었으면 테더랑 서클이 다 먹었을 거래. 여기에서 이제 참여 동기가, 유인의 동기가 확 들어가는 거죠. 이거를 우리에게 수익으로 나눠준다니까 안 들어갈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 동맹체가 크면 클수록 정말 서클과 테더의 경쟁자로서 좀 부각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걸로만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그래도 하락의 규모가 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를 한번 찾아봤는데 어제가 6월 말이었죠. 그러니까 분기 말도 끝났었고요. 상반기의 말도 끝났는데 러셀 지수의 리밸런싱이 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컸던 건 오픈 USD 발표가 있었겠지만 두 번째로 컸던 게 러셀의 성장 지수의 서클이 편출됐다. 여기에 포함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셀 지수도 여러 개가 있어요. 러셀 1000이 있고 2000이 있고 3000이 있고 성장 지수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비트마인도 거기에 들어가네 만에 계속 했었잖아요. 일부 성장 지수에서 제외가 되면서 패시브 ETF들의 기계적인 매도가 나왔다. 물론 차익 실현도 있었겠지만 저는 러셀 요게 이제 좀 이유가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요. 러셀 1000에는 편입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상대로였기 때문에 서클의 시가총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엔 당연히 들어가겠다 예상을 했었는데 문제는 러셀 안에서도 성장 지수라는 게 그것도 한 개가 아니에요. 몇 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성장 지수 안에 들어가면 조금 더 뭐 패시브 ETF나 이런 게 들어와서 이 서클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성장 지수가 불발이 되니까 아 이거 그럼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뭐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좀 기계적으로 아까 거래량이 평소보다 3, 4배 많았다고 했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해보자면요. 러셀 1000이라는 학교에는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러셀 학교를 입학해보니까 인기가 많은 축구부가 있었네요. 여기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성장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낙방을 하니까 아, 나는 당연히 축구부에도 들어갈 줄 알고 유니폼을 샀는데 요거를 약간 반납하는 기업들이 많아졌다. 월드컵도 비슷하겠죠. 월드컵 32강 표를 끊어놨는데 떨어지니까 그럼 뭐 환불을 뭐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과 좀 비슷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뉴스였고요. 그럼에도 이제 제 생각을 간단하게 나눠보자면요. 그럼에도 저는 너무 좀 과잉 반응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서클과 테더를 위협하는 시도가 과거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 컨소시엄을 뭐 만들었다 또는 JP 모건 등등 4대 은행도 하겠다. 뭐 더 옛날로 가면 리브라도 있었고 하는데 과거에 이런 실패 사례가 너무 많았고요. 그러니까 뭐 JP 모건도 예전부터 스테이블 코인 만들었는데 각자의 욕심 때문에 에이 나 공통적인 건 안 써. 이더리움 이런 거 안 써 하면서 그냥 내 것만 써야 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써주면 끝이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쓰이는 거 발행과 통행량, 유통량은 별개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이해관계라든지 여러 개를 통해서 실패했던 사례도 많고요. 사실 이렇게 폭락이 된 건 이미 최악을 선반영을 한 게 아닌가. 즉 149개국의 기업들이 이제 진출을 하면서 서클의 파이가 작아질 거야. 태도도 작아질 거야. 이게 최악을 반영하니까 이렇게 뚝 떨어졌겠죠. 네, 예전에 3월 24일에도 결국은 뭐 20% 떨어졌지만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걸 보면 조금 선반영이 된 게 아닌가. 즉, 발행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게 실제로 유통량 그리고 사용량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근데 서클은 테더는 이미 유통량과 사용량과 많은 이제 계약을 맺으면서 어느 정도 점유율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성공이 보장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좀 심하게 떨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요, 이렇게 떨어지고 뭔가 조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관심 종목에 넣고 지켜보고 심지어 조금씩 매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저는 아, 이건 좀 과도한데 좀 기회가 있으면 달러 남는 게 있으면 사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아, 또 하나 악재가 터졌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긍정적인 부분을 하나 찾아보자면 저는 이게 클래리티 법안에 오히려 우호적일 가능성도 조금은 생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예전에는 코인 회사들만 스테이블 코인을 원한다. 지금도 코인베이스를 대표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또 이 사람들 로비하고 또 땡깡 부리네. 그러니까 코인 이 사람들만 하네. 그러니까 급하게 법을 만들 이유라든지 좀 소수였잖아요. 근데 자꾸 이런 일이 터지네요. 현재 기준으로 보면 지금 비자든 마스터든 블랙락이든 뭐 은행이든 결제사든 카드사든 정말 전 세계의 금융회사, 전통 금융회사들이 저희도 스테이블 코인 할 건데요. 즉 미국이든 한국이든 아까 제가 보여드리진 않았는데요.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있고 영국도 있고 수많은 기관들이 뭉쳤습니다. 이 세계적인 기관들이 저희도 할 건데요.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미국의 형님들, 뭐 어디 영국의 형님들, 한국의 형님들이 쓴다는데 아직도 코인이 이거 증권이에요? 상품이에요? 제대로 판단을 해주는 사람이 없고요. 법도 없다.
이자를 주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주는 거예요? 이거 감독 누가 하는 거예요? SEC한테 하는 거예요? CFTC한테 하는 거예요? 어떤 거래소 써야 돼요? 어떤 커스터디 해야 돼요? 아직도 이러고 있다는 건 아마도 정치권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닐까요? 즉 예전에는 그냥 코인베이스랑 리플 몇 개만 때리면 됐었는데, 그냥 소송으로 보내버리고 하면 됐었는데, 이 덩치가 지금 149개사 너무 커져버린 거죠. 비자 마스터 블랙락을 무시하기는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규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이해 관계자들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습니다. 뭐 코인은 좀 차치하더라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지금 빅테크도 눈치 보고 있는데 손 들고 싶어 할 거거든요. 이해 관계자들이 급증을 하면 이게 뭐 지금 뭐 7월이 되냐 안 되냐 막 논하고 있지만 나쁘지 않은 상황이겠죠. 심리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압박을 이제 반대 세력으로부터 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좀 짧게 나눠봤는데요. 결론을 맺어보자면 지금은 주식만 돈이 쏠리는 시국에서 코인은 현재 우리끼리 메말라버린 진흙탕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겠죠. 그렇지만 결국은 물이 들어오고 명확성의 나팔이 울린다면 살아남은 거대한 선박들은 아마 비교적 여유 있게 노를 젓고 모터를 돌리는 경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랙록처럼 큰 대형 기관들도 힘든 구간을 살아남았기 때문에 더 크게 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힘든 시기 기필코 살아남으셔서 생존자만 누릴 수 있는 큰 과실을 얻어가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